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를까요?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숨겨진 상승 원인과 어디까지 상승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과 금은 명실상부 가장 핫한 투자 자산이죠. 투기 자산으로 인식이 강했던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인 금의 지위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갖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어찌된 일일까요? 금 가격과 금리 인하 및 달러의 가치는 강한 음해 관계를 갖고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금값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당초 예상보다 멀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금이 하락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금값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얼마 전 비트코인이 1.6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돈나무 누나로 알려진 캐시 우드가 이끄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투자 보고서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230만 달러, 하나로는 30억이 넘는 금액까지 급등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추후엔 이보다 더 높은 350만 달러, 약 47억 원을 쉽게 돌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 근거로 비트코인은 신흥국에서 환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많이 진입할 경우 수학적인 관점에서 350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승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했을까요? 우선 먼저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환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환율과 달러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금 사재기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 운용 업계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금 ETF가 금 시장에 미친 효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합리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금 차트를 보면 금 ETF가 출시되기 전에는 박스권을 그리며 약 10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금 ETF가 미국 시장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 현물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ETF인 GLD의 경우 2003년 3월 SEC의 승인을 득했고 2004년 11월 공개 시장에 상장됐죠. SEC 승인 전 금 가격의 2000에서 2003년 연평균 수익률은 7%에 그쳤지만 승인 후 공개 시장 상장 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기간 총 수익률은 33%에 육박합니다. 또한 출시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해 현재는 9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ETF로 성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 ETF 상장 후 금값이 무려 343%나 올랐다는 사실인데요. 국제 금 가격은 2004년 온스당 440달러에서 1980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금 가격의 상승에는 ETF가 아닌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이 주요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ETF의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되었기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금은 과거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가상화폐 투자회사 텔루리안 캐피털을 창업한 장 마르크 본프의 말입니다.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금 가운데 어떤 걸 매수하는 게 나을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화폐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조차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생전에 비트코인을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일종의 금을 대체하는 인공적인 대체품이라고 인정한 바 있죠.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가모토는 무분별한 달러의 발행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항하고자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불과 15년이 흐른 오늘날 비트코인은 점차 금의 지위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든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1온스당 2,900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습니다. 현재 3.75g 돌반지 한 돈의 소매가가 무려 60만원을 넘을 정도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고, 지금의 고금리, 강달러 환경에선 금값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금도 경제제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금의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금의 가격 상승에 공급 측면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선 금값 상승의 원인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금을 대거 사들이는 등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 중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자산 다각화를 위해 금 보유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 같은 이유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진짜 원인일까요? 여기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달러가 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현재 달러가 강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타국 통화 대비 강세인 것인지, 실제로 달러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엔화와 위안화의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현재 타 통화 대비 얼마나 강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22년 3월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으로부터 약 110엔에서 160엔까지 차트상 상승하며 가치는 약 마이너스 4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안과 달러의 환율은 6.3위안에서 7.4위안까지 상승하여 동기간 내에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약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즉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갖는 엔화와 위안화마저 달러 대비 약세이며, 달러 또한 화폐 그 자체로는 약세라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3국의 환율 상승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국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금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를 통해 1온스당 35달러였던 금 가격은 최근 2,900달러를 넘어 신고가를 갱신하는 중입니다. 즉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달러의 가치 하락분보다 화폐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각국의 통화는 상대적 약세이며, 현재 달러가 타 통화 대비 강세를 띠고 있지만 금과 비교해보면 달러 또한 약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비트코인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파키스탄 세 나라 모두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한 국가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연간 270%의 물가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아르헨티나에서 원래 가장 인기 있는 화폐는 달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암시장 환율로 1달러당 1000페소를 넘어가기 전까지도 달러는 아르헨티나에서 에어비앤비 임대료부터 회사 급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튀르키예의 경우 2007년 1달러당 1.1리라였던 환율이 현재 37리라까지 올랐으며, 파키스탄의 외환 시장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들 국가와 국민들은 결국 물가 해지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과 달러의 관계를 보면 근본적으로 달러 약세로 인한 금값 상승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와 금은 둘 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죠. 그런 의미에서 달러와 금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달러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금값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달러 공급의 증가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각하지만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라는 이점을 가지고 자국 경제를 운용해왔고, 이는 세계적인 달러 공급의 증가를
통화를 가져와 달러 약세를 불러왔죠. 달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지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에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는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각국의 통화들과 비교해보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한 결과입니다. 세계 각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돼 대량의 달러가 미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미국은 이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의 미국채를 매도해 달러를 구합니다. 이렇게 공급된 달러는 무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미국 마켓의 달러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요약하면 달러를 비롯한 모든 통화는 금과의 가치 비교 시 절대 약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달러가 기타 통화 대비 표면적 강세로 보이지만 이는 금리 착시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강세일 뿐입니다. 실제로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지난 3월 2일엔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또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나 호재였던 행정 서명과는 달리 서명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행정서명 직후에 1.4억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1.2억까지 약 2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각국이 보복 무역을 실시하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위험 자산을 기피하게 되어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행정서명 내에 비트코인만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이 아닌 XRP, ADA와 같은 미국 내 코인들 또한 함께 비축할 것이라고 발표해 전략자산이 가능했던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의 독점적 지위 상실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상화폐로 수급이 분산되어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하락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맞춰 행정명령을 분석해보면 행정명령 안에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규모나 비축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유통 물량 공급의 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자산 비축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들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미국 외의 나라들이 비트코인의 미국 내 전략자산 지위를 의식해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금처럼 준비금으로 보유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미국 내 전략자산 채택은 글로벌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금처럼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택했을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과 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기존의 신용화폐 시스템과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는 금과 비트코인으로 해칭하고 금리를 통해 컨트롤하며 미국채의 수요를 담당했던 페트로달러의 새로운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동성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고 통화 약세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환율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안전자산 목록에 비트코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진정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같은 환율 리스크 상황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 그리고 반감기까지 맞물려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